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정권이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을 눈앞에 둔 시점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정부는 이를 강하게 규탄하며 북한 지도부의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당국이 4일 낮 12시 3분쯤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470km, 고도는 약 780km, 속도는 마하 11로 포착됐으며 합참은 미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추가 발사에 대비한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라케마라 연합사령관과 화상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즉시 기자회견을 통해 미사일이 최고 고도 800km로 500km를 날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북한 정권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昨今の北朝鮮による核・ミサイル関連技術の著しい発展は我が国及び地域の安全保障にとって看過できないだけでなく、これまでの弾道ミサイル等の度重なる発射も含め一連の北朝鮮の行動は我が国地域及び国際社会の平和と安全を脅かすものであり、断じて容認できません。関連する安保理決議に違反するものでもあり、強く非難をいたします。 이번 도발은 지난달 16일 함흥 일대에서 대남용으로 평가되는 신형 전술 유도무기 2발을 발사한 지 18일 만이자 올해 공개된 14번째 무력 시위로 미한 정보당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또는 정찰위성을 저궤도에 올리기 위한 발사체 시험 발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강력한 외교, 경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북한 지도부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Our actions are intended to make clear to the DPRK that its escalatory behavior has consequences. Those consequences will continue as long as the DPRK continues with its provocations.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4일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측은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을 지적하고 이를 규탄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양측은 또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아래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으며 북한 정부의 추가적인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노 본부장은 이날 서울에서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인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을 만나 북한 정권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두 나라가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안보리 차원의 조치 등 국제사회에 단합된 대응에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윤석열 새 정부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한국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미사일 종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보다는 사거리가 좀 짧을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또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관련 동향에 대해서는 지금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6차 핵실험 때보다 규모가 작은 소형 전술핵 무기 쪽일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첩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실험은 전략적 도발이기 때문에 한국도 그에 상응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기에 갖고 올 수 있도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해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 중 다수가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폐지가 정답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유와 인권의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남북한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위상에도 타격을 준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VOA는 이번 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52명에게 한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 중 33명이 답했는데 70%에 달하는 23명이 한국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9%인 3명에 그쳤고 찬반 의견을 밝히지 않은 전문가는 7명이었습니다. 전문가 대부분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폐지돼야 하는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은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에 역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Punishing South Koreans for free speech perverts the reality that South Koreans enjoy democracy and North Koreans toil under autocracy. I think that by repealing this law,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ould benefit greatly from signaling to its all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its domestic population, its regional neighbors, including North Korea,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country as a whole, is committed to becoming a stronger liberal democracy and a stronger ally of the United States.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이를 마음껏 누리는 한국인들이 자유가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제공하고 소통하는 것은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에게 물리적으로 외부 정보를 보내는 한국인들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높은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몰두한 문재인 정부가 단지 북한 당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이 법을 강행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It appeared to me at the time that law was nothing more than appeasement to the North Koreans from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d those in the National Assembly who agreed with them. 아울러 대북전단 금지법은 한국인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권리에 구멍을 낸 것으로 헌법적 권리를 남북 공동성명의 하위 개념으로 종속시킨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반면 유지 입장을 밝힌 3명은 이 법이 한국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 존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One, it's going to bait North Korea into doing something that potentially could lead to tensions on the peninsula.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와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트 담당 차관보 대행 등은 대북전단 금지법 존속 여부는 한국 국내 정치의 문제로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 앞서 한국의 탈북민 단체가 최근 대북전단을 다량 살포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인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접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사실상 지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새 정부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고 과거 언론기고에서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이 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말해 새 정부에서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전 세계 상당수 나라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조치 등을 즉각 수용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제재 대상을 식별하거나 또 관련 자산을 동결하기 어려워 제재 이행에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설립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는 각국의 제재 이행 시스템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지난달 발표한 FATF 기준에 대한 준수와 효력 현황 보고서의 확산 금융 방지 부문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확산 금융과 관련된 정밀 금융 제재가 유엔 안보리에 의해 요청될 때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할 수 있는 법적 틀을 아직 만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산 금융은 핵과 생화학 무기의 제조와 획득, 수출 등에 사용되는 자금 또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각국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 이 사안을 권고안 7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권고안 7번은 각국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권한을 만들었는지, 국내 기관 등을 선정해 정밀 금융 제재를 시행하는지, 필요에 따라 북한이나 이란 관련 자금을 동결하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이번 보고서에서 각국은 대리인이 보유 중인 제재 대상의 자산 식별, 민간 기관을 관리하는 데 대한 명확한 정책의 전달과 시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표본으로 선택된 59개 나라 중 단 34%만이 유엔 안보리가 지정한 제재 대상 목록을 지체 없이 자국 시스템에 적용해 관리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27%는 제재 대상 목록 수용이 지체됐고 24%는 이들 제재 대상자를 자국법으로 다룰 법적 체계를 아예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이들 51%의 나라들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정이 내려진 자산을 즉시 동결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제재 대상 자산이 해당 국가를 빠져나갈 위험성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BOA는 지난해 이번 보고서 내용이 포함된 권고안 7번 항목에서 각국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분석한 바 있는데 이때 한반도 주변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제재 대상의 자산 동결과 관련한 일부 법적 근거 미비 등 결함이 지적됐고 일본은 제재 이행에 일부 지연이 있다며 각각 부분 준수, 즉 PC 등급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경우 금융 제재에 대한 포괄적 법적 체계를 갖추겠다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약속을 표명하고 북한과 관련한 안보리 결의들에도 조치를 취했다는 긍정적인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지만 정작 자산 동결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NC, 즉 미준수 등급이 내려졌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이 암호화폐 돈 세탁에 악용하는 토네이도 캐시에 대해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권고했습니다. 미국 국제컴퓨터과학기관 ICSI의 니콜라스 위버 선임연구원은 3일 국가안보 전문 민간 연구기관인 로페어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토네이도 캐시에 제재를 부과하면 북한 정권의 범죄 활동뿐 아니라 더 큰 생태계 차원에서 암호화폐 관련 범죄 활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네이도 캐시는 한 사람이 보유한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다른 사람들이 보유한 이더리움과 섞은 후 재분배하는 믹서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어느 이더리움이 어떤 경로를 통해 나온 것인지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난독화를 통해 암호화폐 자금 세탁을 돕는 데 악용되고 있습니다. 위버 선임연구원은 토네이도 캐시 프로그램 안에서 북한이 주로 이용하는 것은 이더리움을 100단위로 나눠 관리할 수 있는 100이더리움으로 불리는 공동 소유의 전자지갑이라면서 특히 이 전자지갑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산 석탄을 취급해온 북한 라진항이 최근 미미한 움직임만 관측되는 등 사실상 방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가 최근 위성사진 업체 플래닛 랩스가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 2일 이 항구의 북서쪽 지대에 지름 약 35m의 원형 틀에 둘러싸인 석탄 더미가 확인됐으며 이 석탄 더미는 지난해 4월과 5월, 8월에 소량의 움직임이 포착된 것을 제외하면 1년 넘게 원형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미미한 움직임은 라진항의 실질적인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으로 최근 몇 년간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2020년 중순 이후부터 심화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 라진항에는 러시아가 장기 임대한 전용 석탄 부두가 있으며 이곳은 북한산 석탄 수출 금지를 명시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예외를 인정받아 러시아에서 옮겨진 석탄을 관리하며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석탄을 수출했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